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파이어 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찍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조금이라도 젊고 활기찰 때 자유를 누리자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겉보기에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싶다가도 막상 은퇴 후 삶에 닥쳐온 현실에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실제로 40대 후반에 은퇴를 결심했다가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는 어떤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을 꼭 짚어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은퇴를 꿈꾸게 되는 이유. 먼저 은퇴를 꿈꾸는 이유부터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회사에서 2030년 열심히 일하며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고 또 건강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으니 내가 이 고생을 꼭 더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른 나이에 퇴사를 감행하고 당분간은 쌓아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나와 버린 뒤에는 회사가 내주던 4대 보험, 매달 꼬박 들어오는 월급, 상여금, 복지 혜택 등이 사라지죠. 이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쳐나왔는지에 따라 은퇴 후 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혹은 퇴직 후 삶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과 실수, 그리고 해법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2. 사례 1. 안정적이었던 과거 vs 예측 불가능한 현재.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김재우 48세. 직업 중견기업 과장 출신. 퇴사 시점 46세 퇴사 후 2년이 지난 현재 상황. 재우 씨는 원래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녔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었죠. 문제는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회사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업무 강도도 점점 올라가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고 뚜렷한 계획 없이 일단 퇴사를 해버렸죠. 이 은퇴 후 문제점. 경제적 불안, 월급이 사라지니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정체성 혼란. 회사를 관두고 나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직장이 나를 많이 정의해줬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취업시장의 현실. 마음 바꿔 다시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40대 후반이라는 이유로 생각처럼 기회가 안 들어옵니다. 재호 씨는 그래도 2년은 버틸 수 있겠지 싶었는데 실제로는 1년 좀 넘으니 이미 적금 통장이 바닥이 났어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도 들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도 봤거든요. 결국 48세가 된 지금은 생활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뛰는 상황입니다. 3. 시사점. 퇴직 전 구체적 계산 필수.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거죠. 일이 주는 가치.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속감, 자존감, 성취감 등도 회사에서 많이 얻고 있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대별 재취업 대비 40대 후반의 재취업은 정말 쉽지 않아요. 스펙이 좋더라도 나이라는 장벽에 부딪히죠. 미리 다른 수익원을 준비하거나 필요한 자격증을 마련해 놓는 시기 대비가 중요합니다. 3. 사례. 이 가족과의 관계. 은퇴 후에 더 중요해진다.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윤혜정 49세. 직업 대형마트 점장 근무. 퇴사 시점 48세. 퇴사 후 1년 경과. 혜정 씨는 대형마트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연봉이 꽤 높았어요.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집 모거지 주택 담보 대출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죠. 문제는 업무량이 많고 주말마다 출근해야 하는 생활이 반복되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살 되기 전에는 무조건 은퇴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은퇴 후 문제점. 가족과의 소통 단절. 막상 집에 있으니 가족도 본인도 어색해요. 아이들은 이미 커서 각자 할 일이 있고 배우자는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혜정 씨가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의외의 지출 시간 여유가 생기니 SNS나 TV에서 소개되는 맛집도 가고 소소한 취미생활에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요. 그러다 보면 예상보다 지출이 확 커집니다. 심리적 공허. 일 안 하니까 너무 좋은데 왠지 허전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혜정 씨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이고 남편도 퇴근이 늦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막상 은퇴 이후에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일찍 결심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내가 기대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삼시사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막연히 아이들과 시간 보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배우자와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미리 대화가 필요해요. 은퇴 후 삶의 루틴. 일하지 않아도 하루가 만족스럽도록 운동, 봉사, 취미활동 등 개인 스케줄을 잘 짜야 해요. 단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 맺기. 가정 내에서도 지역사회나 친구들과도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할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4. 사례. 3퇴사 전에 준비한 소득원 예상만큼 되지 않더라.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이승호 47세. 직업 IT 개발자, 출신 프리랜서. 퇴사 시점 47세. 퇴사 후 이제 막 6개월째. 승호 씨는 IT 개발자로 꽤 오랜 기간 프리랜서처럼 일했어요. 큰 회사와 계약을 맺어 프로젝트성 일감을 받았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으니 언젠가 은퇴해도 이 스킬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지? 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회사를 완전히 접고 일단 은퇴 선언하자라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은퇴 후 문제점. 시장의 빠른 변화. IT 분야는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 12년만 쉬어도 트렌드에서 많이 뒤처져요. 준비 없이 뛰어든 투자 실패. 은퇴 후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뭐 좀 해볼까 싶었는데 막상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요동치고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봐버렸습니다. 건강 문제 발생. 개발자로 일하느라 예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회사 다닐 때는 병원비를 어느 정도 보전받았죠. 은퇴하고 나니 건강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해서 비용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승호 씨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마냥 쉬면서 부수입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삶은 없구나를 절감한 상태예요.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려 해도 이미 비슷한 스펙의 젊은 개발자들이 훨씬 싸게 계약을 따내고 그동안 변해버린 기술 트렌드도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3시사점. 지속 가능한 스킬 확보. 젊은 세대와 경쟁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공부는 멈출 수 없어요.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는 중에 소액으로 투자하던 것과 퇴사 후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 조언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수예요. 건강보험, 세금 등 현실적 계산. 회사가 부담해주던 부분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낼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커진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5.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 사례에서 보여지듯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있어요. 마음은 훨씬 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외로움, 우울, 불안 같은 감정이 찾아올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구멍이 생기면 더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재정 상태 면밀히 파악. 현재 자산, 부채, 매달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최소 몇 년치를 버틸 수 있는지, 추가 소득원은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은퇴 후 생활 루틴 마련. 아무리 쉬고 싶더라도 어느 정도 고정된 스케줄이 없으면 금방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주말에는 뭘 할지, 봉사나 취미는 어떤 식으로 즐길지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나 은퇴할 거야. 만 외치지 말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만약 내가 퇴직하면 이런 변화가 생길 텐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가족이 함께 할 방법이 있을까? 같은 식으로 미리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생길수록 돈이 나가는 역설. 놀면 돈이 적게 들 것 같죠? 막상 시간이 남으면 오히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져서 지출이 늘기도 해요. 취미나 여행 등 쓸 곳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있어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확보. 주식, 부동산, 코인, 블로그, 유튜브 뭐든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보되 이게 실제로 내 생활비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나? 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프리랜서로 이어갈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 두면 좋아요. 6. 마무리. 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이 말만 들으면 충격적이지만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이 지겨워지다 보면 한 번쯤 나도 다 관두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후에 이어질 삶은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3가지는 결코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감이 되죠. 미리 구체적인 계획 없이 퇴사를 결정하면 금전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또 가족과의 관계도 오히려 멀어질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을 놓치면 경쟁력 잃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은퇴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는 어떻게 살고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과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자체가 행복이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숱한 생활이 계속되고 거기서 오는 희로애락은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달려 있어요.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정서적 건강,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자아실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이라면 계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찍 은퇴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따라와야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